자, 2주차 두 번째 강의로서 우리가 1주차에서 강의했던 영역, 수열, 극한, 함수, 수와 식 관련된 영역이 있었을 텐데, 여기서도 다시 한번 그 영역의 요소들 중에, 기본이 되어지는 요소들을 다시 또 한번 점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개인별로 또 연습할 수 있는 문항들을 제공을 해서 이 영역에 대한 준비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첨삭과 더불어서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차시에서의 이제 구성은 자료 구성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앞에 이제 총 4개의 예제가 있고 뒤에 이제 개인 연습 문항들이 4개가 있을 거야. 앞에 연습 문제, 예제 문제 4개는 이제 선생님하고 본 이제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익히게 될 거고요. 우리가 논술 문제에서 이 수열 파트에서 전 영역의 모든 출제 가능한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수 없지만은 가장 기본이자 우리들이 준비해 놓지 않으면은 결정적으로 문제풀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기본의 핵심 요소를 다루는 그런 예제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여기서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뒤에 연습 문제들은 이제 또 이와 연관된 영역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전 문제로서 여기서 예제 문제 다루지 못했거나 혹은 예제 문제의 부분적인 요소를 갖다 응용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갖다 실어놨으니까 충실히 이제 준비하여서 그 부분까지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들이 개별 준비하시고 마지막에 해설지 참고를 해가지고 놓친 요소들이 없는지를 점검하셔서 만반의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 봅시다. 자, 일단은 이제 첫 번째 예제에서 프린트 3페이지의 첫 번째 예제에서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다시 한번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수학적 귀납법의 활용이 어떠한지 또 점화식과 수학적 귀납법의 핵심은 수열의 귀납적 정의이고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것은 점화식을 만드는 방법을 얘기하며 그 점화식으로부터 수열의 일반적인 성질, 일반항이 어떠한지를 갖다 다루는 게 우리의 핵심이야. 그리고 이제 확장하게 되면 그런 일반항에 대한 극한이라든지 뭐 합에 관한 것들 이건 다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니까 핵심이 되어지는 수학적 귀납법과 점화식과 일반항 관련된 얘기들 그 다음에 확장한 극한값까지 논하는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합시다. 자, 제시문에 보시게 되면 제시문 가에서는 수학적 귀납법의 구조에 관해서 설명하고서 있어. 교과적인 이제 정의지. 이로부터 만약 이런 제시문들이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문제에서는 수학적 귀납법을 활용해라 해서 뭘 증명해라 이런 요구사항이 나올 테고 최근에는 이런 제시문이 아예 없이 그냥 문제에서 바로 수학적 귀납법으로 뭐 증명해라 이렇게는 나오기도 해.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수열의 점화식이 나오고 그 점화식으로부터 어떤 일반적인 성질을 다루려고 한다. 그럴 때는 일반적인 성질을 증명하거나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수학적 귀납법으로서 점화식의 성립 여부라든지 그 다음에 그 수열의 기초적인 어떤 특성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게 능동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어. 제시문이나 문제에서 직접 요구하지 않아도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야 돼. 제시문 나에서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 즉 점화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래서 점화식과 그 다음에 그 점화식으로부터 일반항을 구하는 특별한 예제를 하나 주기도 했어요. an 플러스 1 이퀄 2의 an의 제곱이라고 하는 점화식에 대해서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로그를 취하라고 돼 있지, 그치? 보통 이제 점화식에다가 로그를 취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an 플러스 1 다음 항이 그 전항, 여기서는 an의 제곱 바로 전항으로 되어 있지만 뭐 an 곱하기 an-1 곱하기 an-1 같이 그 전항들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그런 수열로 우리가 변형할 수 있을 때는, 그치? 혹은 제시되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로그를 취하여서 곱의 함수, 곱의 연결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다 뭘로? 그치? 로그의 합의꼴로 이제 분해시켜주는 로그의 특성, 로그 연산의 특성을 이용하여서 로그 an을 새로운 수열 하나의 b항, bn으로 이렇게 놓고서 로그 an의 일반항을 구하면 훨씬 쉬워져. 이게 bn 이퀄 로그 an을 놓고 로그 an의 일반항을 구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로그를 풀어서 우리가 an을 bn으로부터 즉 an은 2의 bn이라고 하는 혹은 이제 특별한 뭐 상형 로그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표현할 때는 뭐 10의 bn제곱이 an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an을 정할 수 있게 되죠. 그 방법을 하나 소개하고 있어. 제시문상에서 어떤 특정 문제를 푸는 예시들이 나와 있을 때는 대부분의 학교 문제들이 이런 예시들이 있을 때는
실제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그 예시를 이제 활용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들어가니까 상당히 주의 있게 봐야 돼. 특히나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인하대나 아주대 같은 경우, 예전에 인하대도 이런 성향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제시문상에서 기본적인 수리적인 뭐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만 주는 경우는 좀 많기 때문에 좀 드물어졌지만, 아주대는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왜냐면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새로운 개념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우리 교과상에서 다뤄보지 않았던 수학적 주제를 가지고서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서 이해력을 묻는 문제를 쓰다 보니까는 그 개념에 대한 이해에 대한 예시까지 또 제시문 속에 들어있는 경우들이 많아. 그게 굉장히 중요해. 여하튼 여기서의 이 점화식을 풀어내는 그 방법적인 요소도 기억하고 문제 응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지막에는 이제 수열의 극한에 대한 정의를 갖다가 보여주고서 있어. 자, 첫 번째 단계에서 비어있는 문제 조건 보고 이제 바로 문제로 들어갑시다. 수학적 귀납법과 일반항, 그 다음에 극한까지 논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에서 비어있는 용기에 1만큼의 물을 채운다. 자, 부피에 관한 문제 딱 보이니까 바로 조건들 정리하자. V의 1단계 첫 번째 단계에서 부피는, 용기에 있는 물의 부피는 1이다. 다음 단계에서 현재 용기에 담겨있는 물의 양의 절반의 제곱을 덜어내고, 물의 양의, 현재 단계의 물의 양의 절반의 제곱을 덜어내고 다시 1만큼의 물의 양을 용기에다 채워서 그 다음 단계의 물의 양을 갖다가 용기 속의 물의 양을 결정한다. 자, 이게 바로 점화식 준 거지. 뭐 이 점화식 나중에 필요하면 이제 최대 최소꼴로 이제 최대 최소란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좀 변형은 필요로 하지만, 일단은 주어진 그대로 한번 정리를 해놓고요.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n번째 단계에 담겨있는 물의 양을 우리 VN이라고 하자. V1은 1로 첫 번째 단계라고 아예 이름 붙여줬어. 초항 헷갈리지 않게. 논제 1번. 모든 단계에서 VN이 뭐와 뭐 사이임을 보여라. 그치. 2와 0. 즉, 최소값이 0보다는 크고, 최소 0보다 크고, 최대 2보다는 작다. 항상 n값에 상관없이. 자, 요걸 이제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여라. 라고, 문제 요구사항이 나와 있어요. 자, 수학적 귀납법. 가장 기초적인 귀납법. n = 1에서부터 시작해야겠지? 필요에 따라서는 이 만일 점화식이 n 플러스 1이 아니라 뭐 n 플러스 2가 n과 n 플러스 1에서 n 플러스 2가 결정되는 점화식으로 되어 있다. 이럴 때는 이제 n = 1이 아니라 n = 2나 3에서 출발할 수도 있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점화식이 어디에서부터 n의 식이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처음에 출발점을 문제에 따라서 변형하여서 적용을 시켜줘야 돼. 여기에서는 뭐 n = 1부터 바로 출발하면 되겠지. 초항 조건이 있고 바로 다음에 관한 식이 있기 때문에. 자, n = 1. 그쵸? n = 1이면 V1이지. 이것도 여러분들 답안에 써줘야 돼. n = 1은 그냥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써는 정말 곤란합니다. 수리적인 근거 반드시 써야 돼요. V1이 1을 자명하더라도 여러분들 써야 돼. 자, V1 = 1이므로 2와 0 사이이므로 여기에서 성립한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시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본유통 쓰는 게 n = k지. n = k임을 가정하는 거죠. 뭘 가정해? 우리가 증명하려는 식이 n = k일 때 성립한다라고 이렇게 가정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것이 성립한다는 것을 가정했었을 때 이 가정을 만족하는 vk에 대해서 vk 플러스 1도 같은 구조의 식, 같은 목적의 구조식을 갖다가 똑같이 충족한다는 것을 우리 보여주면 되겠지. 어떤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게 이제 수학적 귀납법의 핵심이죠, 여기가. 이걸 이용해서 k 플러스 1을 증명하는 게. 때에 따라서는 n = k가 아니라 뭐 m이나 l을 쓰는 경우도 있어. 어떤 경우들에, 그치, 내부에 증명하는 과정들 속에서 k가 뭐 다른 문자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사용했다 그러면 중의적으로 겹치지 않도록 좀 주의해야 돼. 뭐 시그마 k = 1부터 n까지 해서 뭐 했는데 거기에 뭐 수열항에다가 또 k항 뭐 시계 속에 또 k 값이 따로 뜻으로 들어가 있던지 이러면 좀 곤란하겠지. 간혹가다 그런 충돌 때문에 문제가 답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채점할 때. 자, 여하튼 별거 아니지만 그런 주의사항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를 이용해서 n = k 플러스 1에 대해서 증명하도록 하죠. 이걸 증명할 때는 일단 결과물을 답안에다 써놓는 게 아니라 결과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쪽 구석에다 딱 적어놓고 결과가 딱 그렇게 끝나도록 여러분들이 마무리 지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만족시켜야 되는 거는 VK가 0과 2 사이일 때 VK 플러스 1 역시도 2와 0 사이.
이거의 최대 최소가 2와 0 사이라는 걸 보여야 되니까 요게 이제 요걸 보이는 것이 목적이다. 목적을 확실히 해둬야 돼요. 수학적 기납법은. 자, 그래서 요 목적을 보이고 목적을 생각하고 이걸 염두에 두고 요걸 어떻게 증명할까? 자, VK 플러스 1을 갖다 VK에 대한 식으로 우리가 일단 요걸 갖다 이용해서 바꿔야겠지. 점화식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VK 플러스 1이 VK 마이너스 2분의 1의 VN의 제곱에 플러스 1인데 어차피 이건 최대 최소를 다뤄야 되니까 이걸 완전 제곱식 2차식이니까 완전 제곱식 꼴로 만들어주는 게 좋겠지? 그래서 완전 제곱식 꼴로 만들어주면 마이너스 4분의 1 끄집어내고 VN 마이너스 2의 제곱에 플러스 2와 같은 식으로 완전 제곱식 꼴로 만들 수 있을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VN이란다. VK, 여기도 VK가 돼야 되겠지? 자, VK에 대해서 이와 같은 식이 되어진다. 자, 최대가 될 때는 언제야? 최대는, 그치, VK가 2일 때인데, 실제로 VK는 2가 될 수 있어, 없어? 기납적 과정에서 2보다는 작다라고 했을 때 2가 될 수는 없어. 알겠지? 그런데 여하튼지 VK가 2일 때, VK 플러스 1은 얼마가 되어지게 돼? 2가 되어지게 되는데, VK는 2보다는 작기 때문에, VK 플러스 1 역시도 어떻다? 2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그치? 최대를 만족시킬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 해도 되지? 그치? 최소도 해줘야 돼. 그치? 최소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그치? 여기가 제일 커질 때지. 즉, VK가 0과 2 사이에서 요 VK-2가 최대로 커질 때는 언제겠어? 그쵸? 이걸 제곱할 거기 때문에 VK가 0일 때가 되겠지. 그치? 최소일 때는 VK가 0일 때인데 VK가 0이면 VK가 만일 0이 될 수 있다면 0 마이너스 2 해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돼서 1이 되어지지 VK 플러스 1은 1이 되어져서 요때 이제 최소가 되어지게 되는데 실제로 VK는 누구보다 커야 돼? 0보다는 커야 되므로 VK 플러스 1 역시도 어떻게 돼야 돼요? 그쵸? 1보다 커야 되는 조건이 되어지게 돼. 근데 우리가 증명하는 건 1보다 크다가 아니라 0보다 크다지? 그래서 얘가 1보다 크면은 여기에서 1로 쓰시면 안 됩니다. 1로 쓰시는 게 아니라 요구사항에 맞도록 우리 목적에 맞도록 식을 다시 써줘야 돼. 그래서 VK는 1보다 크지만 이제 문제 조건에 우리가 증명하는 목적에 따라서 0보다 크다까지 부등식을 쓸 수 있으니까 이와 같이 맞춰주는 게 좋겠어. 알겠지? 따라서 우리 결론 맺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VK 플러스 1 역시도 VK 플러스 1 역시도 2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크다. 그러므로 그치? n equal 1에 대한 증명과 더불어서 n equal k가 성립할 때 k 플러스 1 역시도 같은 관계의 식이 성립하므로 주어진 식 vn이 2와 0 사이임을 알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수학적 기납법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어. 가장 기본적인 수학적 기납법이자 기본을 잘 알아야 또 변형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이런 정보들, 특히 이런 수학적 기납법을 적용하기 가장 좋은 문제들은 이런 점화식이 주어져 있을 때 K에 대해서 K 플러스 1을 증명할 때 이 점화식을 활용해서 증명한다든지 여기에 이제 몇 번의 부등식이 더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꽤나 복잡해지는 경우들이 있지만 가장 기초로 삼아야 될 거는 이러한 논리적인 구조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에 맞도록 문제 요구사항에 맞도록 과정을 우리가 변형하는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이제 수학적 기납법 하나 1번 통해서 점검해 봤고요. 논제 2번. n이 커짐에 따라서 물의 양 Vn이 증가함을 논술하시오. 자, Vn이 증가함을 논술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미 이제 VK는 0과, Vn이 0과 2 사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아냈고, 또 Vn에 대한 점화식도 알아냈어. 자, 그러면 n이 커짐에 따라서 Vn이 증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일까? Vn의 증감은. Vn의 증감은. 그치, 뭐, 다른 거 없어. 뭐 수열에서 이걸 뭐 그냥 함수, 연속적인 어떤 함수로 생각해가지고 미분을 이용한다는 이런 건 곤란해. 왜냐하면 수열의 값들은 n에 대해서 불연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미분 통해서 설명하는 이런 것들은 연속함수에서 쓸 수 있는 수학적 도구이기 때문에 뭐 결과물은 비슷하게 나올지 몰라도 개념상으로는 여기다 직접 미분을 사용한다든지 해서 뭐 2차식이니까 미분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게 되면은 이제 그 접근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문제 때문에 감점되거나 혹은 정답으로 인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알겠죠? 자, 수열에서 증감은 바로 뭐야? 그쵸? V의 n 플러스 1이 누구보다 크다?
만일 증가하다, 여기서 뭐 증가하는 걸 논술하고 있으니까 vn 플러스 1이 vn보다 크다는 거 보여주면 되거든. 알겠지? 자, 그리고 vn이 vn 플러스 크다. 요걸 보여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vn분의 vn 플러스 1의 b의 크기를 봐서 얘가 이것의 크기가 뭐보다 크다? 그렇죠. 1보다 크다. 뭐 같은 부호도 뭐 감안을 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뭐 플러스 부호니까 요걸 전제로 해서 그냥 한다고 한다면 얘가 1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주든지, 그치? 그 다음에 뭐 가장 많이 쓰는 건 사실 이 B에 관한 것들은 등비시열이라든지 이런 때 이제 증감에 관해서 확인할 때 우리가 주로 쓰는 거고, 보통 많이 쓰는 거는 뭐야? 함수에서도 마찬가지고 vn 플러스 1에서 vn의 차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양이 되는 걸 이렇게 보여주면 돼. 요거 간단한 원리지만은 잊지 마세요. 알겠죠? 함수에도 쓸 수 있고, 함수의 증감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fx2, x2가 x1보다 클 때 fx2가 fx1보다 크다, 증감수다, 이런 것들처럼 수열에서도 이런 간단한 관계에 의해서 이게 0보다 크다는 걸 증명해서 증가하는 걸 갖다가 설명할 수 있게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vn 플러스 1에서 vn을 직접 빼서 봐야겠지. 그치? 그래서 vn 플러스 1에서 vn 빼니까 요거 좌변으로 넘기면 되겠죠. 그래서 요 식에서 바로 나오니까 뭐 아마도 이제 좀 간단하게 보일 것 같네요. 그래서 vn 플러스 1 마이너스 vn 해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1에 vn의 제곱에 플러스 1, 뭐 1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진다. 자, 그런데 앞에서 앞에 문제와 연계되어 있네요. vn이 뭐와 뭐 사이다? 2와 0 사이이기 때문에 2분의 1 vn 제곱은 최대로 뭐 2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1이 되어서 1, 그치? 최대로 1이 되어져 있는데 1보다는 작은 값을 가지게 되고 2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얘가 0일 때는 0이니까, 그치? 얘가 0이니까, 최소로 0이니까 요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므로 vn 플러스 1 마이너스 그리고 그래서 얘는 1보다 작기 때문에 vn 플러스 1 마이너스 vn은 누구보다 크다? 0보다 크다. 그러므로 증가함수이다. 끝나는 거거든. 아주 간단하지? 자, 주어진 이제 식으로부터 목적으로 하는 식이 어떻게 되느냐? 뭐 증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증감에서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거 하나 여기서 간단하게 체크해 두시고, 함수 문제에서나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이런 이제 함수의 증감이라든지 그런 데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뭐 기초 중에 기초지. 자, 논제 3번. 이번엔 수열 vn의 일반항과 극값을 구하고 그 근거를 논술하라. 자, 점화식으로부터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이다. 알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아까 전에 완전제곱식을 써놨으니까 완전제곱식에서 한번 출발해서 볼까요? v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에 vn 마이너스 2에 제곱에 플러스 2로 이렇게 돼 있었어. 자, 요 점화식에서 출발해서 하려고 해. 근데 우리 제시문의 식을 좀 이용하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출발해도 좋고요. 제시문에 an 플러스 1 콜 an의 제곱, 2an의 제곱 뭐 해가지고 요 개수는 개수대로 처리하고 요걸 갖다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식을 약간 변형했지. 그냥 공짜로 주는 건 없어. 제시문 식에 맞도록 얘를 이렇게 넘겨주면 되겠다. 자, vn 플러스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4분의 1 vn 마이너스 2의 제곱의 식이 됐어. 요거를 an 플러스 1과 같이 보고 요거를 an과 같이 보면은 제시문의 식 쓸 수 있겠다. 로그치에서 안 돼. 왜? 여기 마이너스 4분의 1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요런 거 주의해야 돼. 알겠지? 로그를 그냥 붙일 때는 이런 형태에서, 지수 형태에서 이걸 합으로 고쳐낼 수는 있지만은 로그를 붙이는 것이 특별한 어떤 함수이기 때문에 그 함수를 적용할 때 만족해야 되는 조건들을 이 식 자체가 충족하고 이제 항상 확인해 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일부러 양의 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돼? 그치? 마이너스를 넘겨서 여기가 플러스하고 여기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해서 여기를 플러스로 만들어줘야 돼. 또한 vn 플러스 1 역시 뭐와 뭐 사이야? 0과 2 사이이기 때문에 이것도 양수지? 자, 그 다음에 여기 vn 마이너스 2. 둘이 형적으로 안 맞네. 제곱이 있으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바꿔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an을 뭐라고 잡아줘야 돼? 2 마이너스 vn을 우리가 an으로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일단은 정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an 플러스 1에 대한 식을 직접 푸는 거지. 4분의 1에 an, 그치? an의 제곱이다.
제시문에 따라서 양변에 로그를 취하자. 여기서는 ln을 바로 취할게. 어떤 로그를 취해도 상관없지만 ln a의 n 플러스 1 이퀄 ln 4에 ln 4분의 1에 플러스 2의 ln a의 n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로그를 취할 때도 요령이 있어. 자, ln으로 취해 놓으니까는 이렇게 이제 풀어 쓸 수는 있는데 좀 불편하지, 어떤 부분이. 그치, 요거 쓰는 게 좀 귀찮아. 그래서 예를 때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로그를 취하면 어떻게 돼? 2를 밑으로 하는 로그를 취하게 되면 요게 2의 마이너스 2제곱 돼가지고, 그치? 2의 마이너스 2제곱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 2로 이렇게 튀어나오고, 여기가 로그 2를 취해주게 되면 요게 이제 사라지게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2라는 간단한 수로 나오니까 계산하기 좀 더 편할 거야. 요건 요령이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밑이 2인 로그로 이렇게 변형해서 다뤄보자. 이런 것들이 응용이지.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이때 로그를 취한 것을 새로운 수열로 이렇게 보자. 제시문에처럼. 인제 제시문에 a(n 플러스 1이 실제로 여기서는 이제 b의 n 플러스 1과 같이 된 거야. 이걸 하나로 묶는 과정이 사실 따로 또 있기 때문에 뭐 불편하긴 하지만 이렇게 차분하게 단계별로 정리해서 수열의 항들을 새롭게 정의해서 기호화해서 쓰는 게 실수를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 익숙해지면 빠른데 지금 시간으로 안 해본 사람이 이런 것 다 익숙하게 쓰기는 힘들어. 그래서 적어도 한 번쯤 연습해보고 일단 이런 개념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b의 n 플러스 1 이퀄 마이너스 2에 플러스 2의 b의 n 해서 이렇게 이제 나오겠지. 자, 대신에 이제 bn의 정의는 따로 기록을 해줘야 돼. 로그 2의 a의 n을 bn이라 하자. 자, 요거에 대한 점화식은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요건 이제 교과적인 이제 점화식 풀이지. 그치? 2로 묶어가지고 2의 bn 플러스 2로 묶어주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그치? 그냥 2로 묶으면 되네요. 2로 묶으면 되나? 자, 이런 형식에서 일반형 갖다 우리가 어떻게 바꿔지? 이거의 형식을 어떤 식으로 바꿔야 우리가 그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 이거 한 번 더 변형이 돼야 되네요. 그래서 b의 n 플러스 1 플러스 알파 이퀄 k의 b의 n 플러스 알파 이런 꼴이 되어지는 알파와 k를 찾아야겠지. 개수 비교해가지고. 그치? 그래서 k 값은 뭐 여기에 개수가 돼야 되니까 k는 2가 돼야 될 테고. 그쵸? k는 2로 바로 들어가고, 뭐 이거는 뭐 답안에다가 다 쓸 필요는 없어. 요렇게 변형하면 된다라고 그냥 바로 써도 비교해서 같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얘 2의 bn에 즉 2알파지 2알파 마이너스 알파, 즉 알파가 모여야 돼.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알파는 그대로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양변에 마이너스 2를 취하여 주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묶어서 그대로 이렇게 뭐 빠른 사람들은 그냥 눈으로 보고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오히려 제가 좀 더 느릴 것 같은데 설명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는 요것도 어떻게 일반항 구하는지 하나의 뭐 점화식부터 일반항 구하는 거지만 여러 가지 변형법이 지금 다 연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야. 상당히 좋은 연습 문제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새로운 이제 수열 CN으로 이렇게 보는 거지. BN-2를. 그리고 요 좌변을 우리가 CN 플러스 1로 보게 되면, 드디어 나왔네. CN 플러스 1은 2의 CN이니까 등비수열 나왔어요. 그래서 CN은 C1 곱하기 2의 N-1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초항에서 C1은 B1-2고, B1은 또 뭐야? 그치? 여기서 정의된 것도 B1 따져야겠지? B1은 로그 2의 A1이죠? 로그 2의 A의 1, 마이너스 2가 되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A의 1은 또 어떻게 되어지게 돼? 그치? A의 1은, 앞에서 우리가, AN에 대한 정의 있었지? E-V1이야. E-V1에서 A, 원래는 이제 처음에 점화식 응용하거나 할 때 이제 초항부터 점검해 놨어야 되는데, 나중에 해도 상관은 없어. 필요할 때. A1 N 1 대입하면 얘가 1이니까 E-1에서 1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A1이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로그 2의 1은 0이니까.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C1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겠어. 그래서 결국은, 그치? 맞지? 1 대입해서 1, 로그 2.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의 n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CN을 갖다 원래대로 풀어줘야 되지?
bn 플러스 1 이퀄 마이너스 2의 n제곱에 플러스 2가 이렇게 될 테고. 자, 그런데 bn제곱이지. 그치? bn제곱은 이렇게 되어질 테고. 그 다음에 bn은 마이너스 2의 n제곱이 플러스 2가 될 테고, 여기에 플러스 2를 갖다가 다시 이 bn을 갖다가 an에 관한 식으로 로그 2의 a의 n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an에 관한 식으로서 이걸 갖다가 2의 거듭제곱의 형식으로 an을 갖다 우리가 표현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an은 이제 이렇게 되어지게 되고, 다시 또 an을 갖다가 우리가 정리한 거 있지? 처음에 vn에 대해서 an은 2-vn이다. 그래서 vn 앞으로 가가지고 vn 플러스로 가고, vn은 여기에서 이걸 뺀 게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이걸 마이너스로 해서 여기 플러스로 해서. 자, 그래서 vn에 관한 정리들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관계식이 뭐 계산상에서 약간 선생님이 좀 급하게 설명하고 관계식 계산에서 약간 오류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지 이런 순서라든지 뭐 요 중간중간에 식변형이라든지 이런 요령들도 여러분도 한 번쯤 점검하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이제 빠르게 우리 확인을 해 갔으니까 그런 내용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결과물까지의 점검을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정리된 상태에서 문제에서는 이에 대한 일반항뿐만 아니라 이제 극한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n을 무한대로 할 때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 결국 2로 이제 수렴하게 되는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극한에 대한 계산은 뭐 단순한 극한 계산이니까 여러분한테 마무리 맡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예제 1번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예제 1번을 통해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관한 것들 정확히 인식을 해두시고, 수학적 귀납법이 어떤 구조를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할 때는 어떤 단계적인 유의사항들이 있는지 그런 간단하지만 점검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한 이제 수리적인 기술로서 an 플러스 1 이퀄 뭐 k의 an의 제곱, 뭐 알파 제곱 같은 이런 이제 형태가 되었었을 때 우리가 일반항을 또 점화식으로부터 일반항을 어떻게 구하는지, 다단계에 걸쳐서 어떤 식으로 변형해 가는지 그런 요령도, 이 변형법도 문제에서 가끔 등장하는 이제 수열의 일반항, 점화식에서 일반항을 구하는 하나의 뭐 공식과 같은 혹은 패턴, 공식화되어 있는 이런 패턴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점검을 해서 이런 유형의 문제에 익숙해지도록 한번 다시 한번 점검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요. 여기까지 수고하셨고 또 다음 문제에서 보도록 합시다.